네, 닥터 썰전 김경태입니다. 네, 조병욱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닥터 썰전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조병욱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5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제대로 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결과물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이제 숫자로 정말 의원급에서 얼마만큼의 타격이 오는지를 한번 오늘 좀 보시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6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저걸 발표했잖아요. 네네. 발표 내용 저도 봤지만 저 내용들이 새로운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가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지난 24년 네. 2월에 윤석열 대통령 때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이 발표했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구조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세부 구조까지 이제 확정을 지어서 자 이렇게 한다라고 정책을 아예 그냥 딱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정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아예 실행을 이렇게 한다라고 아예 알려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조병욱 논설위원의 방송을 들으면 우리 병원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오는지는 대충 짐작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구조 혁신 자체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의료 공급의 보상에서 내 보상을 뺏어가는 형태인데 그럼 내가 뺏어가는 형태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의료 공급을 또 줄여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 매출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거를 이제 뺏어가는 대신에 이제 뭔가를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뺏어간 만큼 보상을 해주냐?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럴 거면 이걸 바꾸지도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제도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그때부터의 문제가 뭐냐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이라는 거는 지필공은 항상 앞에 붙어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역과 필수 의료가 살려질지 안 살려질지는 사실 결과는 이제 정책이 시행되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의도한다라는 뜻이지 사실 공급자인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이 봤을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공급자인 의사들과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책의 결과물은 정책 위반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과 필수 의료가 살아날 것이냐 이제 뒤에 나오는 정책들 세부 사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날 수가 없죠. 오히려 다 도망가 버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병욱 논설위원님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왜 지역과 필수 의료가 살아날 수가 없는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로 배포했던 자료 중에 있던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거는요, 딱 첫 제목에 나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을 정해놓고 재정 중립 상태로 그걸 1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체를 뭐 더 늘리거나 아니면 더 투입을 하거나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나눠서 쓰도록 돼 있어요. 집중 투입을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누군가는 뺏기고 받는 쪽은 좋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지금 네. 세금도 많이 거치니까 네. 그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뺏는다고 그러죠? 이번에 세수가 늘어나니까 네.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 꼭 남의 걸 빼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보험 재정에 넣을 이유는 없죠. 네. 예, 왜냐면 좀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야박하게 왜? 아니 돈이 건강보험이 생긴 지 26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그래도 20%를 하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지. 그것도 안 넣으면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그렇지. 예. 그럴 수가 없. 아니 빼서 거기다가 채운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네. 빼서 넣는 거가 원래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꾸는 게 더 어렵지 그대로 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가장 좋은 거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네.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렇죠. 내용을 뜯어보면 조병욱 논설위원 돈을 빼서 나한테 주는 거.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인 거죠. 네네네. 자, 보시면 지역 필수 의료의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와. 막 이런 거 강조를 하죠. 그래서 3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투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절감을 해야 되냐? 어디서 가져오겠냐? 그랬더니 검체 검사, CT, MRI 등 이 검사 수가에서 2조 6천억 원을 절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는 어디서 가져올 건지는 지금 재정 계획을 그러니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1조는 투입하겠네요. 1조는 어디선가 또 가져오겠죠. 어디서 가져올 데가 또 있나? 삭감. 삭감. 아, 네. 삭감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 안에 보시면 주겠다는 돈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고 주겠다라는 돈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질평가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에 따른 이제 투입을 하는 이제 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 집중 투입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의 돈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낸 보험금인데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겠다. 국가 정책으로.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라에서는 14%의 재정분담금을 지원해 줄 뿐이고 14% 내고 이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조 6천억에서 더 넣고 2조 6천억에 1조가 늘어난대 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래프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돼요. 1단계는 2026년 올해부터 2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검체 수가 그 다음에 영상 수가를 150%로 이제 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한 204%로 돼 있고 검체는 190% 정도로의 이제 원가 대비 수익률이라고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12월부터입니다. 올해 12월부터 150%로 낮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재정 절감액이 2조 6천억이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저 결국엔 숟갈 깎겠다는 거잖아요. 저 숟가락을 그쵸? 깎는 네. 거죠. 2조 6천억을 깎아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조를 더 투입하는 얘기가 들리죠. 네. 근데 이제 2년 뒤에 2028년부터는 110%로 더 내리죠. 정말 궁금한 게 네네. 며칠 전에 정은경 장관님께서 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1999년부터 배분율에 문제가 있었다. 배분율은 원래 문제가 있는 제도다. 의사들이 이 배분율 때문에 그간 과잉 검사를 해왔고 그거를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는 바로 잡는다. 이런 식의 페이스북을 날리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의원을 운영하지만 사실 요새 환자들한테 과잉 검사했다가는 환자한테 진짜 몰매 맞기 쉽고 민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의사들가 일부 있겠지만 어느 누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배분율에 눈이 멀어가지고 과잉 검사를 하는지 그렇게 매도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그간 저희가 그렇게 과잉 검사를 했나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손해보는 정책을 펼 때 네.
정부 정책 위정자들이 하는 얘기죠. 니네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게 너넨 나쁜 놈이야 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검체 검사를 수탁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남겨먹기 위해서 뭐 그거를 배분율 때문에 한 거다? 그러면 배분율이 없으면 과잉 검사를 안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검사를 하려고 맘먹은 사람은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배분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배분율이라는 것과 더 가져가네 라는 이상한 그 이미지를 씌우고 거기에다가 과잉 진료라는, 과잉 검사라는 그 부도덕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깎으니까 자기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방금 진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비뇨의학과니까 노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75세 이상 전립선 비대증 환자 보고 왔어요. 지금도 보고 왔고, 주로 약을 타시는 분들인데 이제 PSA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체크업을 해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왔을 때는 1,600원, 1,800원 나오는데 그 검사하면은 8,000원인가 나와요. 근데 1년에 한 번 그거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저가치 의료라고 그 75세 이상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 그럼 저는 지금 저가치 의료를 하고 온 거예요, 사실. 물론 증상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전립선 약을 타고 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는 75세 나는 넘었는데 맨날 의사가 PSA 검사를 맨날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네? 저가치 의료인데 왜 하지? 저 의사 또 돈 똑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검사하라고 하는 건가? 사실 그런 시선이 사실 무섭거든요, 사실. 그렇죠. 싫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혹시나 이제 하다가 진행성 전립선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체크해가지고 PSA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하러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걸 저가치 의료라고 명명을 해버려가지고 네. 사실 검사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사실 이거 네. 뭐 근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당하니까 이게 그렇죠. 체크 안 했다고. 예, 진짜 소송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에이심텀한 경우에는 PSA가 큰 의미 없다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은 뭐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소송 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렇죠. 저도 저 방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체크해가지고 검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 다 해놓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방어 진료를 하는 건데 네. 나는 오늘도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가치 의료를 하고 온 건지 좀 약간 기분이 살짝 나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할아버지도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저가치 의료라고 해버리면 난 뭐냐고, 나는.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네. 때문에 아이들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고, 피 검사자는 애들이거든요. 네. 정말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이한테 이제 주사 바늘 찔러야 되거나 이런 친수적인 검사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이들도 싫어하고 아프니까. 근데 이 엄마들이 가끔은 검사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해달라고? 부럽네요. 엄마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역시. 보호자가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진료를 보다 보면 아이가 정말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른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게 있는데 검사하자 그러면 너 돈 벌려고 검사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과잉 진료라는, 과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진료나 의료에 있어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의학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건 do no harm이라 그래서 환자에게 아니면 대상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의사 하더라도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많이 하는 게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검사를 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해가지고 몰랐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당하는 거고. 지금 이 깎으려고 네. 언론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선에서 이제 진료보는 의사로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또 이제 좀 궁금한 게 또 여쭤볼게요. 좀 초반에 좀 질문이 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 위탁 검사가 158로 계산됐는데, 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158% 계산한 게 사실 데이터 소스가, 이걸 원가 계산하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소스가 보통 회원들한테 나와야 되는데, 개원이다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주니까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158%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됐고, 거기서 150%라는 결과를 얻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원가 계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대비를 했으면, 그러니까 명분을 덜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도대체 의협 내부에 어떤 책임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원가 계산 조사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 공고가 돼 있었고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 비율이나 방식도 이미 고지는 돼 있어요. 의협에 보험 담당하는 이사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비를 안 한 게 문제냐? 아니요. 보건복지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정도의 형평성은 감안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하거든요. 네.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그 퍼센테이지가 있죠. 아, 이거보단 많이 나와야 되고 이거보단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형평성을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가를 우리는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딱 제시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그 값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깎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치. 깎겠다는 걸 막아야지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덜 깎게 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년 뒤에 28년부터 110으로 깎는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을 표로 제시한 거대로 모두 다 갖고 왔어요. 금액 숫자만 바뀌었지 150%, 110% 이거는 전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110%로 간다고 생각하면 40% 줄이는데 2조 6천억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40%를 줄이니까 거기서 또 2조 6천억을 마이너스 한다. 그러면 2년 뒤부터는 마이너스 1조 6천억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만 1조씩 더 주고 2조 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회수하는 거죠. 다 회수하는 겁니다. 남는 장사네. 남는 장사죠. 이미 결과값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더 준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이거 시작할 때 거 계획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남는 투자죠. 네. 자, 그래서 의원급 손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표 자체도 보건복지부가 그냥 내놨어요. 아, 이만큼씩 우리 쟤네들한테서 깎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검체검사 CT 이제 둘 다 나와 있거든요. 검체검사 CT 이제 표 보시면 되고, 되게 친절하네요, 보건복지부가. 다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다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정해놨다. 너희들한테 다 뺏어갈 거야. 저항하고 싶으면 해봐. 이거죠. 저항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상종은 0.7조, 종병은 0.8조, 병원은 0.3조, 의원급은 0.6조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위탁관리료가 빠지거든요. 거기서도 0.2조, 2,440억 원이 이제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서, 보통 위탁 검사를 의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병원이나 상종에서는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40억 중에 440억은 그래 니네들이 썼다고 치고 이제 많이 떼준 거죠. 2,000억은 의원에서 떼간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손실분이 0.8조가 나옵니다. 의원에서.
의원 전체에서. 그래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1.8조가 빠지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0.8조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또 붙어 있냐면 배분율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스탁 검사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검사 수가 보상을 받았을 때 위탁 의료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사이에서 이제 검사료를 이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너 얼마 가지고 나 얼마 가지고 현재 고시상에는 100대 10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네. 네, 100대 10으로 돼 있어요. 검사기관에서는 100을 가져가고 의뢰한 의원에서는 10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0%로 수가를 잡아 있고 위탁 관리로 10%만 원래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고시상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배분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충 한 7대 3 정도 되더라. 제가 7대 3이에요. 네. 네. 그게 평균이다. 네. 네. 그래서 양심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스탁 단계별 개편 개요도도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표랑 그 숫자 그냥 그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 위스탁 검사가 2.3조 원 규모래요. 이게 1단계 올해 하반기 이제 배분율 조정을 하게 되면 1.5조 원으로 이제 줄여지는 거죠. 그 수가 조절도 되기 때문에 그 수가 조정을 하고 검체 그 위탁 관리료까지 빼게 되면 1.5조는 0.8조가 빠져요. 0.8조가 빠지는데 그 중에 배분율을 지금까지는 자율로 조정을 해서 가져가고 7대 3 정도, 평균 7대 3 정도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아예 고정으로 고시를 해서 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까지 나왔어요. 위탁 의뢰료라고 해서 너희들이 검사를 의뢰를 해서 받아가는 몫을 최대 35%라고 이제 고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에서 가져가는 몫을 최대 이제 나머지 65%를 냈죠. 35대 65로 이제 나눠놨는데 35대 65에서 뭐가 문제냐면 조건부 보상이라고 해서 10%를 잡아놨어요. 이거는 내가 너 줄지 말지 고민해볼게. 네가 질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문제 안 생기게 잘하고 환자한테 설명 잘하고 이걸 갖다가 차트에도 잘 남기고 막 환자한테도 그 환자 그 경험 평가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응답률 좋고 평이 좋으면 내가 돈 줄게 이런 식이죠. 그리고 검사 숫자도 점차 줄여가라고. 말 잘 들으면 줄게. 말 잘 들으면 줄게죠. 그래서 아니면 안 주고. 이제 1.5조의 최대 얼마야? 우리가 가져가는 몫이 5,250억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거 나라에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산한 거니까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25대 45 아닌가요? 25대 45. 예, 기본 값은 25대 45예요. 그러면 이제 70%가 되는 거고 네. 30%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 조건부로 이제 이쪽에 주고 하면은 위탁은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건부 항상 조건부 하면은 조건부죠. 우리 월드컵에서 경우의 수 조건부 따져야 돼요. 아, 네. 이게 받을 수 있냐 없냐, 32강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조건부거든요. 근데 애써 그 의협에서 온 문자를 보면 39%라는 숫자가 나와서 네. 그것도 그나마도 반올림을 해서 우린 40 정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날라오니까 회원들은 4대 6인가 이렇게 하는데, 뭐 계산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거랑 또 달랐을 땐 또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그거는 되게 전형적인 아전인수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왜곡한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봤는데 저 10% 조건부 보상 중에 네. 병원 쪽으로 갈 건 얼마 없으니 네. 의원 쪽으로 올 게 많아지니까 그게 한 4%에서 5% 정도 될 거다 라는 게 그 근거였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 쪽으로 갈 게 적으니까 우리한테 올 거다라는 그 전제부터도 일단 틀렸고, 병원 쪽에 갈 건 병원 쪽에 갈 거고 의원 쪽으로 갈 거는 의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쪽으로 더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10%, 25%는 수가에 대한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1을 했으면 1에 대한 퍼센트를 얼마를 가져가는 분율이잖아요. 근데 그게 39%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재정 규모에서 39%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재정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협의 주장은 이거야. 네. 원래는 1대 9인데 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39%까지 받아냈으니까 잘했다. 젖잘싸. 젖잘싸? 아, 그래, 젖잘싸, 네, 젖잘싸라고 인정을 하고, 인정해줘요. 뭐, 그런갑다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이제 다 망하거든요. 기존 배분율을 7대 3이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인컴이 얼마 정도로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전체 이제 총 의원 전체 이제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익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탁 기간으로 이미 비용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의 이제 금액 계산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33%예요. 그러니까 66%가 줄어든 상태라는 얘기예요. 녹색 네네. 부분이 이제 줄어든 거고 수탁 부분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뭐 나중에 110%로 깎이더라도 네. 보면은 보라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니까. 네. 그럼 시젠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차피 검사를 안 하게 되거든요. 남는 게 없어지니까. 그들도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나도 안 해 이제. 나도 그나마 150만 원에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줄겠죠. 어차피 뭐 나라에서 뭐 저가치 의료라고 폄훼하고 돈독에 놀라가지고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죠. 네. 네, 하지 나중에 말라고 소송당할까 봐 하니까. 걱정돼서 한 건데 그나마. 이 표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이만큼씩 얘네들한테 줄 거예요라고 이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 표 보면 지역 우대 수가 원칙 확립에서 이제 4천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의원급 진료가 있어요. 진찰. 그 인구 감소 지역 진찰 입원 가산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의원급 진료비라고 치고 입원 가산도 있지만 그냥 치고 500억 빼서 0.4535 해서 3,500억 원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필수적 기본 진료 보상 강화 보시면 여기 엄청나죠. 1.5조 정도 돼 있는데 진찰 의원급이라고 해서 빼고 입원만 포함시켜서 6천억으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조 다 되죠. 병원급이라면은 준종합병원도 포함되는 다 포함입니다. 거죠. 일단 사실- 다 포함한 거죠. 일단.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화를 받고 왔는데 네. 2차 병원 요새 되게 힘들대요. 네, 2차 병원도 엄청 힘듭니다. 네. 뭐 개원이들도 많이 힘들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이유가 있는데 2차 병원이 지금 한때는 뭐 코로나나 뭐 의정 사태 때 한참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막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줄 정도로 지금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네, 다른 영상에서 이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 세팅 자체가 최소 200에서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수가가 지원되거나 들어가는 걸 극도로 정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 아니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는 대형 그 종합병원들에 대한 지원만 여기에 재정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 동네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병상 전후되는 그 작은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요 정도 수준의 병원들은 이걸 받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 병원들은 다 도태시키는 게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뭐 맨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도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종합 패키지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보여줬어요. 아, 우리는 너희를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돈 많이 버는 너희를 다 망하게 해서 종합병원 봉지기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딱 보여준 게 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였어요. 그걸로 자, 너네는 서울에서도 일을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어 라고 보여줬고, 의원이나 이런 걸로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료봐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봉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 개업에서는 돈을 못 벌게 만들어줄게 라고 대놓고 분명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써놨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죠. 왜? 의대 정원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개업이들은 봉지기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업을 안 하고 있죠. 네, 개업이 봉지기, 나는 네. 부럽다. 네. 병원급 투입 재정들을 보시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수술 아니면 응급, 중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포괄 2차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합산을 하면 2.68조가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 수익은 3분의 1로 주는데 상종이랑 대형 종합병원은 2.68조의 재정 지원, 그러니까 추가 재정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교수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연간 8천억 정도 됩니다. 연간 8천억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투입하기로 했고 2.68조를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영상 검체 수가 내리는 거에서 1.8조를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연간 8천억 정도의 재정이 추가 재정이 병원급으로 들어가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다, 정책 자체가. 근데 반면에 의원은 검체 검사에서 손실되는 거, 영상 검사에서 손실되는 거 합치면 1.6조죠. 그 다음에 3.6조 투입한다 그랬으니까 2.68조 빼가지고 9,200억이 이제 남으니까 그럼 9,200억이 의원급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병원급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남은 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연간 6,800억이 손실되죠. 9,200억도 저희 다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7천억 이상 손해를 보는 거죠. 의원급에서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년 뒤에는 이게 조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110%로 되면. 그렇죠. 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는 살아나는가? 아까도 보셨지만 지역 의료를 어디서 늘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 가산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 자료를 보시면 5% 늘리거든요. 비수도권 경기 인천 취약지 해가지고 수가를? 그러니까 의원급 얘기하는 거예요. 진찰료 5% 가산이에요. 5%. 초진 한 1,000원 정도 되고요. 대지는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야 얼마 안 되고 초재진 그 비율 나누면 보통 한 1인당 600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환자 N수가 적어요. 600원씩 몇 명을 봐야 수익이 생기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의원급을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고위험분만이나 뭐 모두 수술 처치 다 10%씩 주잖아요. 근데 이 10%씩 주는 것도 환자가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역 의료가 무너진 건 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려서 문제예요. 근데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으면서 니네들이 공급을 이만큼 하면 열심히 돈을 줄게. 환자가 와야 돈을 벌죠. 앞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의료는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필수 의료는 모르겠어요. 의원급이 다 망하고 의원급에 있는 의사들이 병원이나 종병 봉지기로 들어가면 그쪽 필수 의료는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기존의 개원가에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과연 돌아올까? 거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더 준다는 거잖아요. 나라에 네. 더 준다는데. 가산해서.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도 늘어날까요? 네,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도 늘어나고 나는 여기서 의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드면 더 서울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응? 결국에는 이 돈을 빼서 저쪽에다 더 준다. 뭐 이런 느낌이지 무슨 지필공을 살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부터 나왔냐? 아까도 말씀드린 2024년 2월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필수의료 집중 인상하겠다. 그래서 저평가된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 기절을 마련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이 기절이 없었어요. 그죠? 네. 네, 요것만 따로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202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상대가치 점수랑 환산 지수를 곱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이 문제는 따로따로 조정이 가능해져 버리면서 이제 수가가 이렇게 조절이 돼 버리는 거죠. 영상이랑 네. 검체 수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1차 실행 방안, 이번에 나온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처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행 방안으로 나왔는데 거기 딱 하고 적혀 있어요. 원가 대비 고보상된 기능 검체 영상 행위는 2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단계 언제예요? 2026년이잖아요. 지금이네. 네. 2026년이니까 딱 올해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돼 있어요. 이걸 2024년 8월 달에 공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표로. 근데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대한의사협회는. 기능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큰일이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시경 제일 많이 하실 텐데 내과는 내시경 수가 확 내려버리면 뭐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라는 이제 말이 나올 거고 수술하는 과들 수술비도 이제 종병, 그러니까 병원급 대비 단가가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제일 지금 걱정하는 건 저거예요. 기능 아직 안 건드렸는데 기능 건들까봐. 검체 영상은 건들기로 이미 마음 잡고 작업에 착수를 해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예전에서부터 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 저건 날아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능은 아직 뚜렷한 뭐가 보인 게 없거든요. 근데 저 기능이 만약에 깎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 빠지죠, 영상 빠지죠, 그 다음에 술기 빠지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 입만 놀리라는 소리입니다.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거 건들까봐 제일 우려스럽긴 한데 건들겠죠. 이거 돼 있네 여기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면은 또 애들이 놀랄까봐 요거는 잠깐 보류해놨나 보네. 아, 비뇨기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도경에서 방광경 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로컬에서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가 좋다고. 저 안 합니다. 예. 네. 제 친구는 하던데 예.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깎였죠. 그래서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네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환전 지수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 개편하겠다. 그래서 상대가치 환산 지수 연계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걸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건정심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24년 8월 달에 써놨어요. 네. 건정심 의결이 사실 이거 발표될 때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건정심 의결은 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거는 6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됐고 최종 결정은 11월 달에 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액션을 안 했죠. 우리가 의대 정원만 얘기하고 있었고 뭐 지불제도 개편, 뭐 상대가치, 환산지수 이런 거 누가 그때 듣기나 했어요. 결국에는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정말 차근차근 하나씩 정부는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치랑 환산지수가 연계가 되는 순간부터는 공급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2025년 수가협상, 25년 수가협상은 24년 5월에 합니다. 그래서 24년 5월 그 당시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원급 협상이 결렬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1.9% 받았죠? 1.9% 주고 부대 의견으로 이 환산지수 차등지급, 유형별 차등지급이라는 걸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이 됐죠. 25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총 환산지수 인상은 0.5%를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진료, 재진료는 4%씩 인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네. 올해 진찰료 올릴 때 검체 수가 내리고 진찰료 수가 올릴 때 올려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대가치 점수 초진료 올렸다고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홍보를 했거든요. 네. 이상하잖아요. 아니네. 25년에서 4% 올려. 네. 네.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알아냈는데 얘네들 정말 꼼수가 심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냈어요. 네. 진찰료가 상대가치 점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초진료, 재진료만 알고 계시지 이렇게 기본 진찰료, 외래 관리료라고 돼 있는 건 모르셨을 몰라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에 진료를 보고 공휴일에 진료에서 가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산 수가는 어디에 붙느냐? 기본 진찰료에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찰료에 붙으니까 우리가 30% 가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14,000원에 30% 가산을 받으면 원래 18,0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적죠. 그 이유가 외래 관리료에는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470원이 된 건데 가산을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니까 이쪽에만 붙으니까 그래서 인상분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30%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통계 내서 보면 30% 올려줬어야 되는데 왜 안 올려줬지? 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사실은. 25년도에 올린 건 기본 진찰료를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외래 관리료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년 만에 올렸다는 건 기본 진찰료가 올라간 거예요. 기본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과거에 25년에 5%, 4% 올렸던 그 수가는 가산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지간히 아껴야죠. 그러니까 올려줬는데 가산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난 만큼 올린 만큼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죠. 적당히 좀 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정도로 머리를 굴릴 정도인데 뭐 맨날 뭐 건강보험 공단은 바보 뭐 이런 식의 그 평가절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의사들이 너무 오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트한 설계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사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2023년도 기준 통계를 가지고 이제 대충 작성을 해봤는데 의원당 약 1,000만 원 수준의 이제 그 진찰료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행에서 초재진 6%, 4%를 올리게 되면 외래 초재진 비율이 한 2대8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치는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되세요? 점점 재진이 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초진이 늘어나세요? 오다가 네. 제가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아마 그거 그냥 얻어 걸린 사람들 하나씩 오는 거고. 초진 비율은 늘어나는데 아니, 이제 환자 수는 줄어드는 환자 수가 거예요? 줄어드니까 환자 수 중에 재진은 다 떨어져 나가고 초진만 어쩌다가 남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 슬픈 얘기인데. 너무 맛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외래 초진 비율이 2대8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하고 네. 한 거고. 그래서 겠죠, 뭐 평균이니까. 2023년 의원 1개소당 외래 진료수는 연간 한 15,000건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1개소당이니까 이게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보는 데는 정말 많이 볼 거고 적게 보는 데는 적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통계 숫자 노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진찰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연 한 1,000만 원 수준이더라. 연 1,000만 원이면 뭐 한 달 80만 원 정도 되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걸로 네. 나오더라. 그래서 심층 이거 정말. 심층으로 해서 돈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진찰료, 왜 초진료에 막 4배, 3배, 막 이렇게 2배 이렇게 준다고 해서 솔깃하게 만들죠. 근데 공급자들은 알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포기한 상태인데 이제
반대로 이제 환자들, 이제 의료 이용자들은 무슨 돈 뭐 3배씩 줘, 2배씩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환자분 딱 왔을 때 오늘은 심층입니다. 오늘은 저랑 10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을 얘기했어. 진짜 오늘 되게 원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봐주신다. 정말 이 원장님 너무 좋아. 나갈 때 14,000원입니다 이러면 뭐야? 민원 넣어야 되나? 사기당했다고 원장님이 그러겠죠? 저를 붙잡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진찰료를 14,000원을 받아갔어요. 이러면 민원 엄청 늘어갈 거고 이게 10분 이내 9분 30초 내 이런 걸로도 엄청 따질 거고 네. 나중에 또 이게 심층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 심층했나 안 했나 분명히 실사 나올 거고 되게 안 좋은 실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심평원에서 물어보죠, 환자한테. 심층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환자가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죠?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순간 허위 청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저 심층 상담 10분, 15분에 차팅하는 시간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갔어요. 8분 30초에 나갔어요. 내가 차팅하는데 1분 30초, 1분 40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10분 10초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저장을 눌렀어요. 그럼 서버에 기록이 남잖아요. 남죠, 예. 그러면 10분 이상 한 걸로 치고 심층 상담 한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근데 환자는 나 8분 만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저 심층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꼭 진짜 진료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이 해주면 환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검사를 많이 나가도 저항이 없는데 저같이 그냥 일개 개원 의사가 자, 심층합니다 이러고 오늘 14,000원입니다. 내시고 저랑 심층하실래요? 그러면 싫은데요? 그러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뭐요? 저는 소아청소과라서 돈을 더 내는 심층이 아닌데도 보호자가 5분이 넘어가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 일어서고 나 빨리 가야 되니까 약 주세요 이러는데 저 보상 자체가 뭐 그냥 다 얘기를 하자면 종병원 3배를 준대요. 15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진찰 자체는 5분당 2배, 3배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종병원은 어차피 되게 엄청 진료를 보려면 몇 달 기다렸다가 한 교수님 만나는 거니까 심층. 그건 그거는 상종이고. 상종이고. 네, 상종이고. 상종은 4배 줍니다. 그래서 저 정도라도 보상을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 4회예요. 연 4회. 분기당 한 번씩밖에 안 돼요. 소아과는 제한 없는 것 같던데? 네, 소아과는 제한이요. 현재. 본 사업에 들어가면 제한을 하겠죠. 그다음에 저게 가능한 것도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과는 안 돼요. 비뇨기과 넣어달라고 얘기하신 것 같던데. 뺐어요. 네. 네. 근데 발기부전은 급여 진료인가요? 비급여인데 비급여 진료. 제가 모 채널에 나간 발기부전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좀 조회수가 높아서 지방에서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와서 지방에서 왔는데 발기부전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유튜브 보고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유튜브 보고 원장님 만나러 뭐 어디서 왔어요. 지방 어디 뭐 경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좀 진료를 오래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경주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말이라도 왔는데. 한마디 더 예. 붙여주고. 근데 뭐 88 드실래요? 99 드실래요?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다음 환자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근데 둘 다 주셔야죠. 그분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심층이 좀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비급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검사도 이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안 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마주 앉아서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잖아. 가정사도 얘기하고 뭐 평소 뭐 주식 얘기도 좀 하고 고민 얘기도 좀 하고 그게 진료랑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녹음해놔야 되나?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소아과도 진료 기록을 남기라고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근데 사실 비용도 얼마 안 돼서 연간 4에서 6회면은 기껏해야 얼마 받아가겠어요. 저. 그래서 이 심층 보상안은 사실 보상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크게 이익 볼 수 있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안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현재 저도 이제 개원 18년 차니까 달고 다른 개업 의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적응을 해본다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환자의 저항도 심할 것이고 서로 그냥 안 하는 게 속편하다. 괜히 해봤자 민원도 늘어나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어색한 사이가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거 하느니 이제 아직 사업안이 제대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1차 의료 개혁 그 주치의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범 사업 하는 거. 차라리 그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 저거 할 바엔 내시경 한번 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라고 사실 저 자체가 보상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저걸 정말 적용해가지고 검체로 뺏긴 거를 저걸로 보상을 받겠다는 순간 환자 더 떨어져 나가고 저항만 더 심해지고 본에 환장한 의사가 돼버리고 악플이 달리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의원급에 말하는 거는 검사는 하지 말고 진찰만 해랍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전문 진료를 포기하고 일반 진료, GP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설마 하다가 이제 현실이 됐죠. 네. 이주영 의원께서도 전 의사 강제 GP화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제 공언을 하셨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이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드디어 이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생기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부글부글 하실 겁니다, 다. 뭐 일부 몇 명들은 모여서 뭐 지금 으쌰으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모든 멘트들이 그거예요. 우리 망하라는 소리냐라고. 의원들 다 망한다. 1차 의료를 지키지 못한다. 뭐 무너지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건복지부는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1차 의료 구조와 행태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 뒤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검사를 못해서 망해요. 검사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근거로 저항을 하고 투쟁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투쟁을 할수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래 우리 그러라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기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의원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고, 의원의 구조를 바꿔서 영국식 GP나 아니면 대만식 FM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결국에는 의료 이용량을 줄이는 거죠. 공급을 줄여서 의료비를 억제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어제 제가 그 기자분을 하나 만났는데 기자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차피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복지부랑 얘기를 잘 해서 그거라도 얘기를 잘 안 하는 순간 다 뺏긴 건데, 그나마 그래도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까 그 심층 이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오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각을 계속 세우고 하는 게 그 의협회장이나 의협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이냐, 아니면 그래도 정부랑 얘기를 잘해서 다 뺏길 거를 2나 3이라도 가지고 오는 게, 내가 회원들한테 욕은 먹지만 그래도 2나 3은 정도는 가지고 와서 그나마 그걸 지키는 게 바른 그 회무 방향이냐, 아니면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바른 회무냐, 그래서 다 뺏기는 게 바른 회무냐, 회장님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회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는요, 네. 다음 영상에서 아마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은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저항을 해서 막아야죠. 막을 수 없는 거는 저항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협조를 하건 안 하건 줄 거는 어차피 줬을 거예요. 저는 한 의료정책을 한 12, 13년 동안 봐오면서 지금 저기서 저 협상을 안 했어도 어차피 보건복지부는 저 떡고물을 던져줬을 거라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책 자료집에 이미 있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협상을 안 했어도 줄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가져왔다고, 내가 협상해서 가져왔다고 지금 현 집행부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대표단체고, 대표단체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저항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협조는 나중에 뒷공무니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무조건 저항을 전면에 내세워야죠. 잘못된 거라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회원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라면 회원을 등에 업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게 대한의사협회가 16만 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정부가 짜놓은 프레임에 다 끌려가는 형국인데 그런 프레임을 한번 깨줄 만한 집행부나 회장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요? 저는 지금까지 의협 선거를 쭉 보면서 네. 유권자가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병욱 논설위원이랑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5일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방안에 대해서 조병욱 논설위원님이 분석한 거를 한번 들어보고 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또 영상 또 준비해서 오시면 또 준비해서 저희가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